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해주는 모습이었지만 하락세, 약보합권으로 마무리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의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들부터 이런 시장에서 공략주들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방송 아래 자막에 계속해서 방송 중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증시콜라텍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노란톡 종목이었던 오브제니 7.2%, 메세이상이 6.7%, 그리고 최근에는 생방송 공략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8, 9%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마음 AI 이 종목은 바로 지난주 생방송 공략주였죠. 지난주 이 시간에 공략을 드리고 무려 2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역시나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노란톡 종목들도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지만 이 생방송 공략주들 흐름이 너무나도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종목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마음 AI입니다. 이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 바로 지난주 생방송 공략주였죠. 살펴보시면 방송 끝나고 바로 이렇게 종목명 공개해 주셨고요. 지난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송에 참여도 해주시고 인공지능 관련주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노란톡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방송 공략주 제공해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전문가님 방송 시점이 바로 이렇게 표시된 시점이었는데 방송 바로 다음 날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 방송 보시고 인공지능 관련주, 마음 AI를 공략하신 분들이라면 한 주 만에 20%가 넘는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관련주들 이번 주 시장에서 좋았지만 특히나 이 마음 AI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런 종목을 미리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종목들로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스 같은 경우에도 생방송 공략주로 제공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 당시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그러한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면서 현재 11%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노란톡 안에서 종목명 공개해 드렸고요. 1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최근 시장에서 공략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 그 중에서도 굉장히 모멘텀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공략을 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나 최근 시장에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 1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저희가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미리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로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살펴보실 수 있듯이 노란톡 안에서만 종목명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 입장하셔서 생방송 공략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노란톡 공략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기간 안에 수익 실현한 종목인데요. 살펴보시면 이렇게 노란톡 공략주들은 매수가와 비중, 포인트까지 노란톡 안에서 모두 다 짚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실시간으로 매도 알람을 제공해 주시면서 이 종목 이제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수익 실현까지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손쉽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 그리고 노란톡 함께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오브젠으로 수익 보신 분들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란톡 안에서는 수익 인증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전문가님들 공략주로 이렇게 수익 실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공략주였던 메세이상 이 종목도 지금 6.7%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종목은 6.7%이긴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정말 단기간 안에 생방송 그리고 이 노란톡 안에서도 공략을 주시면서 하루 만에 6.7% 단기 수익 실현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도 단기적인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주시면서 6.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메세이상도 많은 분들이 인증 사진들 올려주시면서 실제로 저희 증시 콜라텍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방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노란톡 종목들부터 생방송 공략주들까지도 함께 만나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최근 공략주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최근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드렸습니다. 자, 야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쯤에 공략을 해주셨고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마음 AI입니다. 지금 최근 시장에서 이 마음 AI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전문가님께서 바로 지난주에 이 종목을 공략을 주시면서 한 주 만에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이렇게 히토류 관련주부터 서남, 최근 시장에서 또 상한가 간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혜택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평일 테마주 교육을 통해서 어떤 테마가 있고 어떤 공략주가 있는지 테마주 교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일 경제 교육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 교육을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주말 시황을 통해서 주목해볼 증시 키워드 노란톡 안에서 모두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혜택 모두 다 가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웅 전천함 전문가님과 함께하죠. 전문가님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1시의 남자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천함입니다. 최근 시장 자체가 무슨 목욕탕처럼 아주 뜨거웠다가 아주 차가웠다가 한마디로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처럼 증시 자체도 한번 좀 몸살이 가기 아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좀 혼탁한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애매한 시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증시콜라텍과 또 영웅 전천함과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공매도 금지 이슈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장에서는 급등하는 시장을 보였는데 화요일장과 오늘장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시장이 정말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증시콜라텍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생방송 중에 아래 자막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지금 생방송 중에만 함께 하실 수 있는 QR코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시장 이슈를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공매도 금지가 이번 주 가장 큰 키워드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외국인이 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고 유동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 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 중에서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좀 오. 조치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였다. 맞아요. 이 공매도 왜일까요? 금지는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빠른 시기에 공매도 금지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왜곡 현상을 조금 방지하는 그런 모습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금융 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어떻게 보면 조치를 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 왜곡 현상이 더 심화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어서 저는 좋고요. 이게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가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것 자체에 어떻게 보면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미국이든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자본주의 체제를 좀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말이 맞지가 않거든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거나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 규제나 이런 부분을 계속 만드는 것 자체가 거의 사회주의 정권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딱 그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매도 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사실 자체가 우리가 조금 인권을 너무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의 인권 같은 경우를 너무 무시하거나 범죄자들의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범죄를 저질렀으니까는 당신은 뭐 1평도 안 되는 방에서 지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은 인권을 조금 무시한다고 해서 조금 민주주의의 조금 상징인 요 인권이 조금 침해가 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유럽이나 또는 미국 증시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아직 MSCI 지수 편입이 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부분은 좀 단점 멀다 근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점인 거고요.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시세 조정을 하는 이런 불순한 조직이라든지 조금 이 세력 같은 경우한테 철퇴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무차입 공매도, 한마디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계속 만연하게 되잖아요. 그럼 시장 왜곡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시장 왜곡 현상으로 인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 한마디로 조금 매수를 하기보다도 빠이빠이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어떻게 보면은 매도해가지고 셀코리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왜곡 현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계속 지속되면 시장 왜곡 현상은 만연해지고 이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증시 거래 대금 같은 경우가 확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차단을 하려면은 한마디로 처벌이 강화가 돼야 되거나 아니면은 금융 당국에서는 공매도 금지 카드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공매도 금지 카드가 이번에 제시가 된 거다 보니까는 일단은 이런 시장 왜곡 현상이 예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실제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시장 왜곡 현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질문 주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시장 왜곡 현상은 최근에 여러분들 영풍 재지 뭐 3연속 이상이나 하한가 사태 여러분들 그거 보셔서 잘 아시고 또 인포마크 같은 경우도 특정 이유 없이 주가가 계속 3일 연속이나 하한가 가는 모습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고 그리고 우리 과거에 아주 먼 과거도 아닙니다. 바로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라땡 연씨 사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CFD 라땡 연씨 사태로 인해서 선강, 삼천리 그리고 그 외에 뭐 방림, 대한방직 이런 회사들의 주가 한마디로 품절주를 대표하는 시총 상위의 회사들 같은 경우 대형주들의 주가가 5일 연속이나 하한가 간 적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시세 조정 혐의를 받고 있는 대상 종목들이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이슈나 한마디로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휘말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 금지가 아니었어도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계속 팔아제끼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저는 이 향후 시장의 방향성, 한마디로 시장의 방향성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도요. 저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긍정적인 조금 방향성을 좀 제시하면서 이게 또 시장에 조금 상승, 한국 증시가 조금 낙폭을 방지하고 한마디로 더 떨어질 수 있는 낙폭을 방지하고 상승 나올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 남겨주셨고요. 그렇다면 월요일장에서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았던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전문가님, 사실 월요일장에서 엄청 많이 올라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다시 2차 전지가 가나 보다 이러면서 다시금 담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에코프로가 14%, 에코프로 BM은 10% 가까이 하락을 해서 사실 보유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어떡해요? 팔아야죠. 아유,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네.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일단 이 시장에서 상승 나왔었잖아요. 월요일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에코프로 같이 시가총액이 무거운 회사가 상한가 가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이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한가 갈 수 있을 정도만큼의 조금 큰 이슈긴 했어요. 이 공매도 금지가. 여러분들 이 공매도 금지 이슈로 인해서 에코프로가 상한가까지 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정확한 공매도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공매도라는 거는 없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를 하는 순간부터 공매도가 성립이 돼요. 내가 삼성전자가 없어요. 근데 기관이나 또는 증권사를 통해서 나 삼성전자 빌려줘. 그리고 없어요. 근데 빌려왔어요. 근데 그거를 일단 매도를 했어요. 그럼 공매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68,900원, 현재 주가가 68,900원일 때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공매도 거래가 성립이 된 거고요. 68,900원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수익인 거예요. 한마디로 떨어졌을 때, 계속 어떻게 보면 떨어졌을 때 수익 구간에서 이거를 다시 팔고 삼성전자를 사서 다시 갚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걸 쇼커버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매도 같은 경우가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게 되는 순간, 빌리는 순간 어떻게 보면 대차잖아요. 전문 용어로. 그리고 빌리는 그 잔고가 어떻게 보면 많아지게 되면은 대차 잔고가 많아진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 10월 달이었죠. 지난 10월 달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한국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팔아제낀 시장의 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 아나운서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에서 팔아치운 잔고요. 맞아요. 한 10억 정도 되나요? 에? 1조? 아니요. 3조 5천억. 엄청 많이 팔았네요. 3조 5천억이나 팔아제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사이에 코스피 같은 경우가 2,700도 돌파했었고 코스닥이 900도 돌파했잖아요. 이거를 한 달 만에 상승폭을 다 반납했어요. 3조 5천억이나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매도 포지션을 취해가지고요. 근데 그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는 게 물론 나 이제 한국 주식 안 할래. I'm not Korea. I don't like Korea. I want to sell 해가지고 파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매수로 돈 버는 게 아니다. 매도를 통해서 돈 버는 거다면서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팔아제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근데 이 공매도의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이 에코프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공매도가 금지가 된다는 이슈가 조금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금지가 된다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은 에코프로에 공매도를 했던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납니다. 왜냐? 한마디로 쇼커버링. 빨리 갚아야 되거든요. 빨리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를 매도만 했던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로 포지션을 전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매도해서 쌓았던 대차 잔고 같은 경우를 빨리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쇼커버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러다 도토리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5% 6% 정도 상승 나오니까는
뭐지? 하면서 개인들은 또 불나방처럼 에코프로에 또 매수를 하고 한마디로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생각은 서로 다르지만은 이런 좀 이해관계가 맞아서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갔다 월요일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화요일에 아주 기가 막힌 뉴스가 떴죠. 네, 일단은 외국에서 골드먼 증권사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56% 정도 떨어져야 하락해야 적정 주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가 나왔는데 실적이 부진하면서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어제도 10% 어제도 한 8, 9% 낙폭을 키웠고 오늘도 10%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지수 같은 경우도 월요일에 코스닥이 7% 상승 나왔지만은 화요일, 수요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이틀 사이에 한 3% 정도 하락폭을 키우면서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주린이분들의 조금 한숨을 쉬게 하는 그런 화요일, 수요일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에코프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주구장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네.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네.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지금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매도의 개념부터 월요일에 에코프로가 상승 나왔던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에코프로에 조금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에코프로에 내가 물려 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나오겠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전부 다 NO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방송에서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만큼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세게 말을 하거나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제방송 전문가도 없을 건데 저는 여러분들께 대놓고 얘기할게요. 에코프로 저는 50만 원 간다고 봅니다. 현재 주가가 80만 원 정도 대인가요? 근데 저는 50만 원대에 간다고 봐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더욱더 낙폭을 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나 또는 뭐 LNF 같은 경우 공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만큼이나 좀 이 시장에서 조금 부각받아서 상승 나올 수 있는 원자재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반도체나 수소차 테마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이 눈 돌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모두 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 정확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제는 지난주 종목 리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주 양방향 소통 방송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투표를 해주셨고 또 전문가님이 인공지능 관련주를 공략을 주셨는데 이 종목이 한 주 만에 무려 20%가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AI 종목으로 수익을 봐서 재미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네. 그리고 수익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하신 우리 시청자분도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럼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약속했습니다. 여기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우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께 방송 끝나고 제가 종목을 공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개를 했고 여러분들께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수익의 기쁨을 맛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방송으로만 보고 공략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는 QR코드 통해서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공략을 못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나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그랬어요. 에코프로 이런 거에 목매지 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만큼이나 오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은 20%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에코프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께 수익의 기쁨을 또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을 미리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서둘러서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안내 멘트 따라서 우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은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께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증시 콜라텍에서 공략 주셨던 마음 AI가 한 주 만에 20%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노란톡에 참여를 해주셨고 투표도 같이 진행을 해주셨죠. 정답도 방송 끝나고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마음 AI가 20%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 종목을 놓쳐서 너무나도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마음 AI 다음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 쪽으로 가깝게 휴대폰을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타고 입장해 주시면 이 마음 AI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오늘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생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제는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지만 마음 AI가 목표가를 조금 못다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20%나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겠죠? 물론이죠. 일단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치고 빠지길 잘해야 돼요. 오. 어떻게 보면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와 대한민국 네. 주식은 반대예요. 미국 주식은 그냥 매수하면은 묵혀놔야 돼요. 오. 매수하면은 네. 매도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네. 내가 미국 주식을 했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까먹었을 때 오. 내가 미국 네. 주식을 했던가? 라는 생각이 들 때 한번 열어봐야 돼요. 오. 근데 대한민국 주식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봐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봐야 돼요. 아침 9시에 한번 보고 3시에 또 한번 보고 아니죠. 아침 9시에 한번 보고 2시에 한번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네. 번은 봐야 돼요.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 나오잖아요. 네. 그럼 청산 매도해야 돼요. 오.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매도보다 매수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수보다 매도가 더 중요해요. 전문가님 그러면 국내 증시를 할 게 아니라 해외 주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네. 우리가 미국 사람이랑 대한민국 사람이랑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네. 생김새가 다르면은 성격도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방송 보고 계신 네. 시청자분들 우리 솔직해집시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냄비처럼 빨리 뜨겁게 빨리 끓어올랐다가 빨리 식잖아요. 네. 실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한 종목만 어떻게 보면 공략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벌써 바로 내일 한 종목만 공략하지 않고 나는 100만 원 가지고 3종목 사야지, 4종목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청자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린이분들이 청개구리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불나방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에 가까운 투자보다도 실패에 가까운 투자를 오히려 더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못인 걸 담배가 나쁜 걸 알아도 담배를 피는 것처럼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빨리 이게 잘못된 거 알면은 저는 이게 좀 영웅 전차남을 통해서 잘못된 투자 습관은 좀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지금 우리 여기 QR 코드 통해 가지고 네. 우리 증시콜라텍에 함께하신 네. 우리 주린이 분께서 내 종목 좀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실시간으로 깜짝 올라왔는데 놀랐습니다. 네. 제가 요거 한번 좀 코멘트를 달아도 될까요? 너무 좋죠. 우리 증시콜라텍 방송이 사실 양방향 아나운서님하고 소통 방송입니다. 그렇지 아나운서님하고 영웅 전차남 즉 전문가가 둘만 떠드는 방송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 증시콜라텍 편안하고 즐겁게 님이 지금 휴비스라는 종목 평가 금액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을 갑자기 노란톡에 올려주셨는데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 편안하고 즐겁게 네. 님께서요. 휴비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분석을 요청하셨는데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현재 손실이 마이너스 15%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5% 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휴비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 시장에서 상승 나왔었던 모멘텀 같은 경우가 어떤 거였냐면은 바로 맥신이었어요. 맥신. 맥신 관련주인가요? 맞아요. 초전도체, 맥신 어떻게 보면은 양자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계속 한창 8월달, 9월달에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맥신 테마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조금 가십거리에 따라서 좀 이슈가 부각돼서 상승이 나왔었던 거예요. 우리 좀 편안하고 즐겁게 님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의문스럽다고 하면은 신성 델타테크나 서남의 주가를 보세요. 초전도체 이슈로 인해 가지고 6만 원대를 한때 한번 넘었었던 돌파를 했었던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는 현재 3만 원대입니다.
한마디로 한 달 사이에 50%, 60%의 상승폭을 이미 반납했어요. 지금 초전도체 이슈로 아마 상승 나오는 거는 CCS라는 회사밖에 없을 거예요. 갑자기 CCS가 무슨 사회이사를 LK99와 관련된 뭐 사람을 영입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그거밖에 상승 나오는 게 없거든요. 맥신 같은 경우도요. 어디까지나 이거 너무 한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우리 편안하고 즐겁게님께서 조금만 이해되기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은 아나운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아나운서님, 탕후루 먹을 거예요? 호떡 먹을 거예요? 요즘 같은 날씨에. 요즘 같은 날씨엔 호떡을 먹겠죠? 맞죠? 네. 네, 그러면은 요즘 같은 날씨에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신 주린이분들 요즘 맥신 테마주 살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뭐 정치 테마주 살 거예요? 지금은 정치 테마주 맥시는 너무 한물 같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한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리 편안하고 즐겁게님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한민국 주식은 매수보다 매도가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매도 시기를 놓쳐가지고 손실을 키운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받아야 병을 빨리 낫잖아요. 병원에 늦게 가면은 병을 키우는 것처럼 손실을 키운 거예요. 매도를 늦게 하셔가지고 내일이라도 빨리 매도하셔서 현금 확보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보유 종목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편안하고 즐겁게 님이 계좌를 올려주셨는데 휴비스라는 종목 맥신 테마주라고 하고요. 지금은 맥신 테마주보다는 다른 테마를 공략해야 될 때다라고 매도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 이렇게 양방향 소통 방송이기 때문에 보유 종목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 나도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매도 의견, 매수 의견 정확하게 남겨주시기 때문에 나는 보유 종목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사실 지난주 마음 AI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종목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네. 오늘 일단은 생방송 공략 중 어떤 테마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정치 테마 준비했어요. 아, 전문가님이 또 정치 테마주 하면 전차남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 네. 일단은 정치 테마 중에서 저는 정책 테마에 좀 가까운 걸 준비를 했고요. 테마요? 정책 테마는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저출산, 그리고 뭐 철도, 그리고 뭐 일자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중에서 교육 테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교육 테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브리핑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대선 다음으로 중요한 총선 일정 같은 경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당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첫 번째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 국민한테 좀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서울시 김포구에 대한 편입이 어떻게 보면 핫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코아스, 누리플랜, 뭐 코오콤, 양지사 이런 종목들의 이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를 지난 주말에 발표를 하면서 에코프로, LNF 그리고 그 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바로 세 번째 교육 발전 특구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조금 좀 전국에 조금 낙후된 지역 한마디로 지방 같은 경우에 소멸 현상을 막고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규제를 철폐하고 각 지방의 특수학교나 국제학교나 유명한 대학교 같은 경우를 설립하는 걸 지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종목의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것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뉴시티 프로젝트 이슈로 인해서 코콤이나 누리플랜이 상한가를 갖고 공매도 금지 이슈로 인해서 에코프로가 상한가 갖고 그리고 교육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아직 상한가 간 종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교육특구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상한가 갈 영웅 전차남의 조금 이 불기둥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냄새나는 섹터로 저는 교육 섹터를 준비했는데 이제는 교육 섹터를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총선 일정이 채 5개월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2024년 총선 일정과 그리고 정책 테마주는 순환매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출산 이슈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 저출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사교육비 같은 경우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고 아이를 포기하는 딩크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정상화가 즉 저출산 해결의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교육 테마를 준비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서 여러분들께 더 자세한 브리핑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표 여당은 국민의힘이고 대한민국의 대표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근데 2024년 총선을 통해 가지고요. 각 정당이 어떻게 보면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대한민국의 여당 같은 경우 의석수를 현재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모습처럼 의석수를 크게 확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여소야대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까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 같은 경우가 빠른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당 같은 경우가 이번에 2024년 총선을 통해서 의석수를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현재의 조금 기득권이라고 하죠. 현재의 위치 같은 경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또 총선에서 또 승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당과 야당 같은 경우는 총선을 앞두고 이제 무수히 많은 정책들이나 이런 공약 같은 경우가 또 발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중에 하나가 저는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총선 일정 같은 경우가 5개월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당 같은 경우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총선기획단 출범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총선을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책 테마 같은 경우는 순환매를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정책 테마는 굉장히 많아요. 저출산, 일자리, GTX, 한마디로 대통령이 말을 하는 부분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어느 조금 힘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말을 하는 발언 같은 경우로도 대한민국 증시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출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메가시티 이슈, 한마디로 서울시 김포구, 그리고 서울시 김포구, 서울시 구리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경기도권의 대도시인 김포, 구리, 하남 같은 경우를 서울로 편입한다,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코콤, 누리플랜 등이 상승 나왔었고,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지난 월요일 에코프로가 상한가 갔을 때 철도 안에서, 전철 안에서 시민들과 이렇게 조금 만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면서도 GTX 같은 경우를 본인 임기 내에 어떻게 보면은 예산 어떻게 보면은 그 면제까지 가도록 한번 합의해보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면서 서울 수도권 지역 내 이 GTX를 조금 더 앞당기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대우 AL이나 대하 TI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서 상승도 나왔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또 뭐겠어요? 저출산 메가시티 GTX, 그리고 제가 이 방송 나오기 전에 또 국민의힘에서 상속세 같은 경우도 얘기했지만은, 근데 상속세 다음에 또 뭐겠어요? 바로 교육혁명이에요. 교육특구 지정, 한마디로 공교육 정상화가 이제 또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크게 공감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당에서 먼저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관련 지지율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관련 주가 같은 경우도 크게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테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교육 테마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역이 교육 혁신을 주도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가 들든 연구 비용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국가에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테마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 지금보다도 더 주가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화면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긴장되네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미혼이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네.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쵸.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나운서님처럼. 그리고 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또 키우고 있잖아요. 하나의 아빠로서요.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면은 서울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아나운서님의 고향인 대구에 살고 싶으세요? 저는 당연히 서울에 살고 싶죠. 살고 싶은 이유가 뭐죠? 대구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인프라도 부족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는 서울로 떠난다고 해요. 우리 그러면 대구시장이신 홍카콜라님께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아, 여기서요, 갑자기? 네, 농담이고요. 네. 네, 맞아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요. 네. 실제로 이게 대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대구, 뭐를 대표하는 경상북도든 그리고 뭐 여러 경상도든 전라도든 강원도든 이게 사실 지방 같은 경우가 서울이랑 너무 차이가 나요. 인프라 같은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인프라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학교, 마트, 병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이 유명한 병원이나 유명한 학교나 그리고 또 마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서울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다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아이를 키우는 저는 좀 아빠 입장이잖아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 살고 있지만은 저희 집 아이 같은 경우는 서울로 또 보내고 싶거든요. 학교를 또 서울로 보내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능력만 된다면은 뭐 국제학교도 보내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이에요. 근데 서울에 사는 아빠 엄마든 제주도에 사는 아빠 엄마든 강원도에 사는 아빠 엄마든 대구에 사는 아빠 엄마든 다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지원을 해주고 싶고 하나라도 나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또 공부할 수 있게 다 서울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원주에 연세대 원주 캠퍼스가 있고 충주에 고려대학교 이런 캠퍼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교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안암에 보내고 싶고 또 신촌에 보내고 싶은 게 또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서울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서울은 가밀 지역이고 서울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보이는 것처럼 경기도든 강원도든 충청북도든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아나운서님도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에 맞습니다. 박스경제 방송국이 없어서 서울로 방송국이 온 거예요. 없어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방 발전 같은 경우가 필수인 거예요. 근데 지방이 발전하려면은 지방에 어떻게 보면은 공교육 한마디로 초등학교도 많아야 되고요. 아이가 많아야 돼요. 아이가 많아야 지방 같은 경우가 초등학교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분교로 돼요. 한마디로 우리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분교 수준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다 떠나다 보니까는 아이가 없어요. 이거 한마디로 노인분들만 남게 되는 거죠. 지방이 소멸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북한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계속 이게 지방에 어떻게 보면은 규제 같은 경우를 철폐해가지고 교육 특구 같은 경우를 지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학교 같은 경우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학교가 있어야 어떻게 보면은 서울로 보내고 싶어도 조금 형편이 안 돼서 보내지 못하는 이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 내가 살고 있는 대구나 내가 살고 있는 강원도 강릉에 이런 학교가 세워진다고 하니까는 우리 서울 가지 말고 여기서 있자. 우리 이 학교 보내면 되지. 이런 마음이라도 이렇게 또 지방에서 떠나지 않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교육 테마 같은 경우를 제가 이렇게 왜 비유까지 이렇게 좀 섞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생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TMI일 수 있지만은 말씀드리면서까지 좀 강조했던 부분이 모든 부모는 다 똑같거든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공교육이 정상화가 돼야 저출산도 해결된다 보는 거예요. 근데 공교육 정상화 하려면은 그 관련 종목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이런 성과나 노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교육 섹터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뉴스를 보면은 이게 사교육비 같은 경우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도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 딩크족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빚까지 내 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하지만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빚까지 내서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에 투자를 한다, 사교육비가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사교육비가 부담이 돼서 출산을 포기한다고도 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영어 유치원 입학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인가요? 입학금만 300만 원으로는 알고 있고 월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80, 90이에요. 와, 진짜 그래서 저는 비싸네요. 저희 집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안 보내요.
예, 보낼 생각도 없고 요즘 제가 직접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치려고. 좋은 아빠네요. 네, 물론 이제 이게 네. 또 현실로 이어져야 되지만은 네. 일단 저부터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로 사교육비 같은 경우가 부담이 안 되면 저도 보내고 싶죠. 귀찮게 제가 왜 공부합니까? 근데 사교육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저도 역시나 그런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표 교육 혁신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명문고를 띄우고 의대 정원까지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죠? 저도 우리 집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를 많이 가봤지만은 소아과에 사람이 미어 터져요. 그리고 실제 뉴스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도 많이 보는데 우리 집 어떤 집 아이가 열이 고열에 시달려 가지고 소아과를 가는 응급실을 갔는데 소아과 의사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을 계속 돌다가 결국에 아이가 크게 조금 아팠고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 좀 천사가 됐다 이런 이슈도 네.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금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뉴스 기사도 본 적이 있었는데 소아과 의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의대 정원까지 늘린다고 해요. 네,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바뀌어야 저출산도 해결되기 때문에 저출산 해결의 시작은 공교육 정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섹터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교육 섹터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섹터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오늘은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정치 테마주, 그 중에서도 교육 섹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이 이 정치 테마주에 있어서는 별명이 있으실 정도로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정치 테마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종목 꼭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책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교육 정책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치 테마 중에서도 교육주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사실 다음 주가 수능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왜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수능 시험 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수능 시험을 보면은 이렇게 교육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요? 있죠. 당연하죠. 오, 봤나요? 네, 맞아요. 일단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할게요. 네.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시장을 이겨내는 불기둥 종목은 이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교육 테마들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오늘 하나의 종목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밖에 없게 힌트를 많이 드릴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맞추기 싫다 그냥 알려줘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하단의 안내 멘트 따라서 QR코드 통해서 서둘러서 우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은 방송 끝나고 또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럼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세 가지의 매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에서 만든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교육의 상징하면은 EBS잖아요. 아나운서님, EBS 생각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EBS요? EBS 하면 인강 생각나죠? 어떤 시청자분들은 네. 팽수가 생각난다 하더라고요. 오. 네, 그런데 저는 오늘 팽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준비한 시장을 이겨내는 공교육 테마 대장 종목 같은 경우가요. 네, EBS를 대표하는 회사고요. 세 번째는 이 회사는 품절주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늘 제가 준비한 공교육 테마 대장 종목에서 이 영어 교과서 같은 경우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 영어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 고등학생들이나 중학교나 초등학교 한마디로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하는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조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이 회사에서 만든 교과서를 통해서 직접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AI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를 발행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키자라는 이슈가 이렇게 조금 정책 같은 경우를 발표했을 때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전거래일 대비해서 10% 상승폭을 보여줬던 적도 있었고요. 두 번째, 이 회사는 공교육의 상징 EBS를 대표하는 회사예요. EBS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많이 보셨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EBS에서 나온 교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능률 EBS 수능 특강 네, 다 나왔어요. 이 회사 그냥 문제집에서 나는 EBS랑 한 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BS를 대표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수능 문제 왜 이렇게 어렵냐? 검찰총장까지 한 나도 못 풀겠다.
수능 문제 당장 뜯어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회사의 주가가 상한가까지 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품절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교육 테마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잡초 같은 종목, 부실 기업, 오너 리스크 있는 기업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품절주인데 최대 주주의 지분만 하더라도요. 48% 가까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본가가 어딘지 알아요? 아니요. 파평윤 씨예요. 네. 근데 이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윤땡땡 씨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맥주, 정책주로도 다 맞아요. 분류가 되네요. 예, 이 윤땡중 씨 같은 경우가요. 파평윤 씨예요. 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과거 대선 후보였을 때 이 회사의 주가도 네, 뭐 500%, 600% 상승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상승 나올 때마다 지지율이 만약에 5% 상승 나왔다? 그럼 그 다음날 이 회사의 주가도 3%에서 4% 상승세를 보인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총선을 이제 5개월도 안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 이 회사 공략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네, 이 회사를 통해서 수익의 기쁨을 통해서 재미를 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공략 포인트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이런 세 가지 매수 포인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정치 테마 중에서도 교육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